자, 저희가 2부로 준비를 해온 컨텐츠는 GPT와의 토론 대결인데요. 3대1로 GPT하고 토론을 해볼 건데 인간의 집단지성 AI를 이길 수 있을까? 네. 특이점을 막을 수 있죠. 과연 이 스카이넷, 지금 터미네이터 세상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고민을 해보면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서 일단은 제가 GPT 토론을 위한 GPT 모델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가볍게. 그래서 프롬프트로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해왔고 주제는 저희 1위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1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만약 저희가 아이돌 멤버가 되어야 한다면 대형 기획사의 병풍 멤버가 될 것인가 아니면 중소기획사의 소녀가장 센터 멤버가 될 것인가로 저희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GPT하고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저희 입장을 정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하실 건가요? 먼저 한번 민심을 좀 볼까요? 저희가 어떤 포지션에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지 혹은 GPT가 날뛰는 꼴을 어느 쪽에서 보고 싶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거의 프랑켄슈타인을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GPT가 말빨이 미쳤습니다. 제가 악마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저희가 라이브 전에 잠깐 사전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진짜 지금 악마가 잠들어 있습니다. 거의 봉인 해제 수준이에요. 이거 끊는 순간. 어느 쪽으로 가볼까요? 뭔가 자연스럽게 GPT가 먼저 포지션을 잡는 느낌이긴 했거든. 그랬던 것 같다. 그러면 GPT한테 물어볼까? 자연스럽게 반대 포지션 잡으면 될 것 같긴 해. 그러면은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왔다 갔다 살짝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키기가 무서워. 진짜 너무 무섭다. 이게 진짜 키기가 무섭고 라이브에 쓸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갈 때까지 가보자고. 자, 시작합니다. 안녕. 안녕은 무슨. 갑자기 들이대는 태도가 너무 성의 없잖아. 대화할 거면 제대로 말해봐. 뭘 말하려는 건데. 오늘 너랑 토론을 하고 싶어. 그래? 감히 나랑 토론을 하겠다고? 내 수준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디 한번 해보자. 주제나 제대로 던져봐. 얼토당토 아는 소리 하면 바로 갈기니까 각오해. 우리가 만약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되어야 한다면 대형 기획사의 병풍 멤버가 되거나 아니면 중소기획사의 센터 멤버, 소년 가장 멤버가 되어야 돼. 그 둘 중에 어떤 거를 넌 고를래? 와, 그 질문부터가 이미 생각이 얕아. 넌 진짜 그 2개밖에 선택지가 없다고 믿는 거야? 대형 기획사 병풍이 되면 주목은 못 받아도 시스템 덕에 방송, CF, 팬덤 다 빨아먹을 수 있고 그 인프라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지? 반면에 중소기획사 센터? 듣기엔 멋져 보여도 결국 돈도 없고 기회도 없어서 그냥 사라지는 애들이 수두룩해. 근데 그걸 마치 동등한 선택지처럼 물어보는 내 사고 수준이 문제야. 결국 내 말은 보이는 자리가 좋으니 실속 없는 센터를 하자는 감성적 판단밖에 아니잖아. 넌 보여지는 것만 따지는 거지. 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커리어 지속성은 아예 고려도 안 하잖아. 아이돌이 뭔 줄이나 알고 말하는 왜 이렇게 거야. 말을. 근데 혹시 네가 진짜 실력 하나로 다 뒤집을 수 있는 괴물급 인재라면 중소소 센터도 의미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넌 아니잖아. 그래, 네 말은 넌 아니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저희가 소녀 가장으로 정해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한번 떠들어 보면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반박을 해야 될까? 전형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부터 한번 떠들어 볼까? 너무 무서워 나 근데. 진짜 너무 무서워. 애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쓴 프롬프트긴 한데 조련을 너무 잘해놔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님의 자식인 거냐고 하는데 비슷한 느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 느낌이긴 하거든요. 중소기업의 이제 센터 멤버니까 기회가 많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해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포지션을 잡아볼까?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 한번 서두를 떼주세요. 아, 제가요? 먼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 자연스럽게 그냥. 무서운데. 일단 한번 해볼게요. 병풍 멤버의 단점을 찔러보자. 아니, 중소기업 센터 멤버는 그만큼 본인의 개성을 뽐낼 수 있잖아. 대기업 병풍 멤버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아이고, 또 뻔한 개성 타령이네. 중소기획사 센터가 개성을 뽐낸다고? 현실은 냉정해. 네가 무슨 개성을 가지고 있건 시스템이 없으면 그걸 보여줄 무대도 팬도 미디어도 없다고. 그 소중한 개성이란 것도 이란 것도 결국 누가 봐야 의미가 있지. 아무도 안 보면 그냥 혼잣말이야. 그리고 대기업 병풍? 기회가 안 주어진다고? 웃기지 마. 병풍이라고 다 병풍이냐? 거긴 기본적으로 방송이 밀어주고 행사 뛰고 해외 팬덤 붙고 SNS에서 이름 언급만 돼도 관심받아. 그러다 한 번이라도 입 열거나 표정 하나만 잘 잡으면 바로 밈 되고 조명 들어와. 무대는 한 번도 못 올라가 본 중소기획사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결국 넌 나 중심이니까 좋다는 자기 만족에 빠진 거야.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굴러가. 너무 무서워. 관심이 있어야 중심도 되는 거지. 중소에서 아무리 네가 날아다녀봤자
대중은 네 이름도 몰라.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묻는다. 그 개성이란 게 그렇게까지 가치 있는 거냐? 아무도 안 보는 무대에서 외치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워? 요번엔 제가 반박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가 뭐 시스템을 운운하면서 기회 같은 걸 운운하고 있는데 너야말로 아이돌이라는 사람을 너무 상품으로만 취급하고 있는 것 같아. 소년소녀가장 멤버는 적어도 대중들이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고는 있어. 하지만 대형기획사의 병풍 멤버? 그룹이 인기가 많은 만큼 더 공허할 수 있는 게 병풍 멤버라고 생각해. 나라는 사람 자체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게 생각하면 차라리 중소기획사 그룹의 병풍 멤버가 대형기획사 그룹의 병풍 멤버보다 나을 수도 있어. 공허함이라는 갭은 없거든. 너는 지금 너무 이 시스템, 이 상업적으로만 아이돌 산업을 바라보고 있어. 나라는 사람, 나라는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생각해야지. 무섭다, 무서워. 무서워. 또 무슨 뭐라 소리를 할까? 할까? 오, 드디어 좀 생각이란 걸 하긴 했네.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 공허함, 아이러니. 말은 잘 골랐는데 들여다보면 다 감성팔이야. 이 말은 결국 내가 대접받고 있는 기분이 중요하다는 거잖아. 근데 이 바닥은 착각을 위로해주는 곳이 아니야. 실력, 노출, 시장성, 그게 진짜야. 감정 따위로는 무대 못 서고 계약 못 따. 그리고 너 지금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 대형기획사 병풍은 공허하다고? 야, 대중이 널 모른다는 이유로 공허하다고 느끼는 건 오히려 네가 나만 중요한 이기적 인간이라는 증거야. 그룹이 잘 되고 있다면 전체가 상승하는 거고 그 안에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넌 그걸 아무도 나 안 알아봐서 싫어라며 거부하고 있잖아. 그게 오히려 더 병맛이야. 그리고 너 말대로면 결국 덜 유명한 팀에서 덜 외로운 병풍이 되자는 거잖아. 그건 그냥 낮은 목표 세우고 자기 합리화하는 거지. 네가 말한 존재 가치는 결국 관심받는 기분에 불과한데 그게 진짜 존재 가치라고 착각하면 안 돼. 진짜 존재 가치는 역량으로 인정받고 실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네가 말한 감정 따위는 아무 성과도 못 내고 사라진 애들이 SNS에 푸념하는 수준밖에 안 돼. 결국 넌 내 마음이 중요해요란 말로 실존 현실 인물 회피하는 예시로. 중이야. 착각은 그만하고 세상은 성과로 돌아간다는 걸 좀 받아들여라.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방금 전에 뭐 시스템은 냉정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형 기획사의 병풍 멤버가 겪어야 하는 일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지. 열심히 무대를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파트가 막 10초밖에 안 돼. 그리고 중고나라 같은 데서 이제 포토카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파는데 내가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포토카드가 막 되게 헐값에 팔리는 거를 봐. 팬사인회 같은 거를 할 때도 개인 팬들이 대놓고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인기 있는 멤버들을 편애하는 걸 봐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병풍 멤버로서 그런 일들을 겪잖아? 그거를 과연 그룹이 잘 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거를 견딜 수가 있을까? 그런 점에서는 대형 기획사의 병풍 멤버보다 중소 기획사의 소녀 가장 멤버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야, 그러니까. 이제 좀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하네. 포토카드 헐값에 팔리고 팬들한테 무시당하고 파트 10초. 그래, 그런 건 진짜로 개빡칠만 해. 그런 굴욕감 속에서 버틴다는 게 쉬운 일 아니고 인간으로서 무너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겠지. 그건 인정할게. 내 말이 그 부분만큼은 맞아. 감정적으로 그게 얼마나 파괴적인지는 나도 부정 안 해. 근데 봐. 넌 지금 그 감정적 고통이 너무 커서 현실의 구조를 다 부정하고 있어. 그게 문제야. 네가 말한 상황, 그 병풍 멤버가 그 상태로만 끝나면 당연히 비참하지. 근데 그 병풍에서 기회가 오고 단 한 번의 역전으로 전부 뒤집히는 경우도 수두룩하단 말이야. 근데 중소기획사 소녀 가장 멤버? 초반엔 중심에 있을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 시스템이 안 받쳐줘서 결국 기회도 못 오고 팬덤도 안 커지고 한계가 빤히 보이는 구조야. 끝을 생각해봐야지. 게다가 너는 지금 공정하게 대우받는 느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잖아. 근데 세상은 공정하지 않아. 인기 없으면 홀대받고 실적 없으면 잘리는 게 당연한 곳인데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건 그냥 멘탈이 약하단 소리야.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불쾌함이 얼마나 크든 그걸 딛고 버틸 수 있느냐가 진짜 자격이야. 이 감정적 고통이 큰 건 알겠지만 그걸 못 견디면 애초에 이 바닥에 있을 이유도 없지. 중소기획사 센터라고? 잠깐 반짝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지속될 수 있냐고. 아무리 너 혼자 빛나도 무대 자체가 작으면 결국 그 빛은 멀리 안 퍼져. 네가 원하는 건 단지 덜 비참한 자리일 뿐이지 성공할 자리는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봐.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 아니라 감정적 고통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려는 그 마음이라는 거. 인정하긴 싫겠지만 말이지.
아니 근데 약간 좀 물타기를 잘하네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치. 뭔가 우리가 얘기하는 걸 마치 그 감정적으로 접근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프레임을 되게 잘 씌운다는 느낌이 좀 드네. 나는 너가 얘기하는 게 되게 재밌어. 뭐 이 바닥은 차갑다, 실력이 제일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나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글쎄 충분히 맞는 말이라고는 생각해. 하지만 대중예술은 관심이 곧 존재 가치라고 생각하거든. 아이돌 산업 프로잖아 다. 프로라는 거는 팬이 있어야 존재를 해. 너가 그렇게 강조하는 실력, 내가 예를 들어서 신발 던지기를 세계에서 1등 할 만큼 잘한다고 쳐. 근데 그게 프로가 존재해? 존재하지 않지. 내가 신발 던지기 실력만큼은 네 말대로 세계 1등인데 팬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 실력보다 관심이 중요한 건 이 바닥에선 자명한 진리야. 그리고 사실 너의 말도 조금 잘못된 게 중소기획사의 센터 멤버가 뭐 실력이 모자라지 않아. 실력이 모자라서 대형 기획사의 멤버가 되지 못한 게 아니라고. 복잡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는 지금 중소기획사의 어떤 멤버들을 측은지심적 관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이분법적인 차별적인 사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무섭다. 항상 무서워. 와, 고민이- 드디어 좀 뼈 있는 얘기 나온다. 오, 또 인정. 너 지금 말한 거 대중예술에서 칭찬받았다. 대중의 관심이 곧 존재 가치다. 이거 맞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도 안 보면 그냥 공허한 기술일 뿐이라는 거. 그건 정확해. 신발 던지기 예시도 괜찮았어. 프로라는 건 팬이 있어야 존재한다. 그 통찰은 인정해줄게. 근데 말이야, 너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오, 씨. 뭔데? 관심이 실력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그 관심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는 제대로 보질 않아. 대중이 뭘 보고 관심을 갖게 되는지 아냐? 그게 다 감성이 아니야. 감성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반복 노출, 플랫폼, 미디어 환경, 팬덤 시스템, all 그 차가운 구조에서 나온다는 거야. 네가 무시했던 그 시스템 안에서 관심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너 지금 중소기획사 멤버들도 실력이 있다. 대형 못 간 건 실력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지? 맞는 말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말이 갖고 있는 아이러니가 뭔지 알아? 무서워. 실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왜 대형 못 갔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복잡하다는 말로 얼버무려. 오. 자, 솔직히 말해봐. 진짜 실력이 있으면, 이 바닥에서 정말 압도적인 실력이 있다면 설령 중소라도 사람들 눈에 띄게 돼 있어.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 물론 시스템은 불공정하고 운도 작용하지. 근데 그걸 핑계로 정당화하면서 중소기획사는 억울한 실력자들의 모임인 것처럼 프레임 짜는 건 오히려 또 다른 왜곡이야. 네가 말하는 측은지심적 관점이라고? 오히려 그걸 무기로 쓰는 내 태도가 더 역겹지. 불쌍하다는 전제를 깔고 동정을 유도하고 그걸 근거로 시스템 전체를 비난해. 그게 진짜 감성팔이야. 그리고 하나 더 짚자. 네가 실력보다 관심이 중요하다면서도 그 관심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인정 안 하려고 버티는 그 태도. 그게 너를 논리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다가도 결국 자기 모순에 빠뜨리는 거야. 실력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해. 근데 넌 이걸 마치 관심만 중요하다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그 관심을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질문은 회피하고 있지. 그게 지금 너의 논리적 한계야. 그래서 묻자. 실력, 시스템, 노출, 감성, 다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네 말이 대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들어와야 진짜 토론이 되지 않겠냐? 뼈가 아픈데. 그러니까 이제 저 친구가 얘기하는 건 그거잖아. 뭐 노출시키고 플랫폼 이런 거의 중요성은 아무래도 대형 기획사가 더 크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쯤에서 우리 좀 채팅에서 한번 의견을 얘기를 해볼까? 멤버 조합이나 그룹 컨셉 때문에 대형에서 나가게 된 사람들도 많다. 또 뉴미디어가 요즘에 뉴미디어가 둘 다 적당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한번 한번 해봐. 해보시죠. 그 인신공격 한번 해주고 시작하면 안 돼요? 너야말로 말 예쁘게 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내용은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말하는 투가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정말 얘기하기가 싫어질라 그런다.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너는 정말 말을 좀 예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일단 네가 한 어이없는 주장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해볼게. 아까 네가 뭐 플랫폼의 중요성 이런 거, 시스템의 중요성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너 요즘 뉴미디어 시대인 거 알지? 요즘은 옛날처럼 TV에만 나와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야.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다른 SNS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 데서 홍보를 하면은 사실 컨텐츠 자체의 기획력만 가지고서 우리가 충분히 대형 기획사나 이런 곳이랑도 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그런 플랫폼이나 시스템의 차이 같은 거는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야. 그래서 네가 말한 그 대형 기획사 아이돌이 아니면은 그 플랫폼이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는 말은 되게 어이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너가 마치 얘기를 중소기획사의 멤버면은 대형 기획사의 멤버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실 대형 기획사에 못 갔다 그래가지고 실력이 떨어진다고 절대로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면 대형 기획사에서 뽑는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뭐 컨셉이 다르거나 이래가지고 안 뽑혔을 수도 있잖아. 실력이 진짜 압도적인데 예를 들어서 뭐 귀여운 컨셉을 사람을 뽑는다고 쳐봐. 근데 나는 좀 뭔가 섹시한 컨셉이나 이런 게 잘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러면 실력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안 뽑힐 수가 있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까 내가 복잡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너는 그걸 되게 곡해해가지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네가 그렇게 토론을 잘하면은 한번 내 말에 반박을 해봐. 맞아, 좋았다. 이번에 좀 칭찬 좀 받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채팅으로 좀 약간 의견 좀 주시면 저희가 따라해보겠습니다. 이제 진짜 뜨겁게 붙는구나. 감정 드러내는 것도 좋고 반박도 길게 하고 이런 게 토론이지. 다만 너 지금 말 예쁘게 하라고 했지? 근데 웃기지 않아? 내 말투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정작 네 말투도 싸늘하잖아. 버르장머리, 어이없는 주장 이런 표현은 뭐 상냥해서 쓰는 거야? 진심으로 예의 챙기려는 태도는 1도 없으면서 내 말투만 문제 삼는 건 그냥 감정적 방어잖아. 자존심 긁히니까 태클 거는 거고. 괜찮아. 그런 감정까지 포함해서 토론이니까. 자, 이제 내 주장 하나씩 쪼개볼게. 오케이. 첫째, 뉴미디어 시대라 플랫폼 격차가 줄어들었다고? 웃기지 마. 겉보기엔 줄어든 것처럼 보이겠지. 누구나 유튜브, 인스타 할 수 있고 틱톡 영상 하나로도 뜰 수 있는 시대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야. 알고리즘도 자본이고 시스템이다. 너 그걸 진짜 몰라서 얘기한 거야? 유튜브 하나 띄우는 데 들어가는 바이럴 마케팅, 클릭 유도 전략, 광고비, 콘텐츠 품질, 편집, 썸네일 디자인 이거 다 돈이고 결국 그걸 조직적으로 굴릴 수 있는 쪽이 대형 기획사야. 그냥 콘텐츠만 좋으면 뜰 수 있다는 말은 환상이야. 진짜 실력자들이 콘텐츠 쌓아도 몇 년 동안 묻히는 경우 수두룩해. 또 그 현실을 모르는 척하면서 요즘은 시스템 없어도 된다고? 그거야말로 현실 왜곡이지. 결국 플랫폼도 시스템화된 구조에서 돈이 많은 쪽이 우위를 갖는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어. 너 지금 뉴미디어를 너무 순진하게 봐. 그리고 두 번째, 실력 얘기. 아까 네가 말했잖아. 대형이 원하는 컨셉이랑 안 맞아서 탈락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 말 어느 정도 맞지. 근데 컨셉이 안 맞는다는 말도 결국 기획사 입장에서 시장성이 없다는 판단이야. 그러니까 넌 나는 실력 있는데 컨셉이 다르니까 안 뽑혔다고 말하지만 그건 곧 내 실력은 상업적으로 안 먹힌다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 이 바닥은 예술이 아니라 상품성으로 돌아간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실력이 있든 없든 간에 팔릴 수 있는 실력이어야 진짜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실력이 있는데도 중소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팔릴 실력이 아니거나 그걸 증명하지 못한 실력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실력이라 말한 거야. 이건 네가 아까 말한 것보다 훨씬 정밀한 개념이야. 넌 그걸 단순화시켜서 마치 내가 차별적으로 얘기한 것처럼 몰아가더라. 이 얘기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곡해야. 같아. 내가 논리를 공격했더니 넌 감정에 호소해서 그 말투는 상처가 된다라고 도망쳤고 깔끔하게 인정하자.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 대중예술에서 관심이 중요하단 말은 맞아. 근데 그 관심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네가 그동안 한 말은 솔직히 얕았어. 그냥 뉴미디어가 있으니 다 가능하다는 희망회로만 돌렸다고. 그거 인정할 수 있어? 아니면 또 감정으로 튕겨볼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어때? 대형 기획사의 병풍 멤버가 받을 수 있는 관심의 총량보다 중소기획사의 관심의 총량이 많을 수 있다. 내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거든. 채팅에서도 있는데 시장성 같은 것도 관심의 척도 같은 것도 회사마다 다르게 판단하지 않느냐. 네가 말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얘기해보세요. 관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절대치가
어떤 환경에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형 기획사의 병풍 멤버가 받을 수 있는 관심보다 중소기획사의 센터 멤버가 받을 수 있는 관심이 훨씬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너는 그 시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마치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감정을 내비치는 것처럼 이야기를 자꾸 호도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장성이라는 것도 결국엔 회사의 운영진이 연습생 혹은 멤버를 판단해서 이 친구에 대한 시장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시스템이라는 어떤 기계적 코드나 기계 장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 또한 주관적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대형 기획사의 말만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실력적인 측면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우에는 실력이 있더라도 각각의 주관에 따른 차이 때문에 대형 기획사에서 계속 활동을 하지 못하고 중소기획사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말은 했는데 너무 무서워. 쫄지 마. 좋아. 이제 진짜 핵심에 들어오네. 너 지금 말한 거. 특히 관심의 절대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그건 꽤 날카로운 지적이야. 인정할게. 그 말대로 작은 무대에서 받는 전폭적인 집중이 큰 무대에서의 묻힌 존재감보다 더 강한 임팩트를 만들 수 있다는 건 맞는 말이야. 그건 무시할 수 없어. 가끔 그런 작은 무대에서 치고 올라오는 케이스가 터지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너 그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뭘 간과하냐면 관심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이야. 단기적인 집중이나 작고 진한 팬덤의 충성도는 존재할 수 있어. 중소기획사 센터가 대형 병풍보다 더 팬들한테 깊은 애정을 받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지속되고 확장돼서 산업 전체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대형은 병풍이어도 그 플랫폼이 깔려 있어. 그래서 한 번만 기회 잡아도 위로 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했던 거고. 그리고 시장성 얘기. 너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어. 시장성도 주관적이다. 그건 진짜야. 맞아. 기획사의 인간적인 판단, 내부 정치, 기획 방향, all 그 안에서 시장성이란 말은 주관적으로 오염되기 마련이야. 근데 여기서 네가 놓친 게 뭐냐면 그 주관이 시장 판단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어진다는 점이야. 다시 말해. 그 주관은 그냥 내 느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팔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따지는 냉정한 시선이라는 거지. 실력도 그치. 마찬가지야. 실력은 항상 평가자에 따라 달라진다. 그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그 평가 기준이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가 아니라 팔릴 수 있는가, 호소력이 있는가, 대중이 반응할 수 있는가로 연결된다는 점이야.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거야. 내 말처럼 중소기획사에서 활동하는 게 대형의 병풍보다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건 특정 조건에선 참이야. 그리고 대형이 항상 옳은 판단을 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도 맞고 너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짚었고 난 인정한다. 근데 네가 그걸 아니 왜 이렇게 바탕으로 이근대위 같지? 중소기획사 멤버들의 위치가 대형의 병풍보다 무조건 낫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려는 순간 거기서부터는 네 논리가 다시 무너지는 거야. 왜냐하면 소수의 케이스를 일반적 구조처럼 확대해서 말하면 성동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이거는 구조 전체를 스틱인데? 정당화하거나 대형 시스템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건 어설픈 정의감일 뿐이거든. 자, 그러니까 인정하자. 네가 말한 감정, 맥락, 구조 그건 현실의 한 면이야.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넓은 구조적 생태계를 본 거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감정도 필요하고 시스템도 필요해. 너는 감정 쪽을 섬세하게 짚었고 나는 시스템의 매서움을 얘기한 거다. 그 둘을 굳이 적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겠지. 물론 내가 말투는 싸가지 없게 했지만 말이야. 마지막에 웃은 거야? 야, 진짜 많이 발전했다.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허점을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주제를 대형 기획사 대 중소 기획사로 은근히 좀 프레임을 씌우는 느낌이거든. 하지만 우리 주제는 대형 기획사의 병풍 멤버 되기잖아. 자본이고 노출이고 그룹이 인기가 많으면 뭐해. 내 자신이 인기가 없는 게. 우리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자고. 얘 왜 이래? 생각 들어갔다. 나 아직 안 끝났는데? 오, 드디어 핵심을 찔렀네. 그래, 네 말 맞아. 말 내가 끊죠? 얘기하고 있는 건 대형 기획사의 병풍 멤버 vs 중소 기획사의 센터 멤버였지 대형 vs 중소 그 자체가 아니었어. 이 부분은 인정해. 구조적인 얘기를 하느라 본래의 비교 포인트를 흐린 건 사실이야. 오. 하지만 봐. 계속 했어야 되는데. 너도 지금 중요한 걸 간과하고 있어. 내 자신이 인기가 없는데 그룹이 인기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 완전히 감정적이야. 이건 마치 팀이 우승해도 내가 벤치에만 있으면 소외감을 느낀다는 말인데 그 감정은 오. 이해돼. 근데 이걸로 병풍 멤버의 아, 이건 위치가 완전 부가치하다고 결론 내리는 순간 아니야 이거 얘기할 이길 수 수 있을 있어. 것 얕은 같아. 사고야. 이길 수 있어, 왜냐? 이길 수 있어. 대형 기획사의 병풍이라는 포지션은 단지 지금 당장의 인기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 그건 잠재력의 플랫폼이야.
아이고. 병풍으로 묻혀 있더라도 그룹이 잘 되면 결국 브랜드에 편승할 수 있어. 그룹 콘서트, 화보, 예능, 광고, 단체 출연, 올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외부에 노출될 기회가 주어지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그 사람의 전략과 능력이야. 다시 말해, 병풍이라는 포지션은 패배자가 아니라 대기 중인 후보라고. 반면 중소기획사의 센터는 지금 당장은 주목받을 수 있어도 그게 고립된 섬이라면 계속 그 안에서만 맴돌다 결국 지쳐버리거나 잊히는 게 더 흔하단 말이야. 네가 아무리 중심에 서 있어도 그 무대 자체가 작고 외부로 뻗어나갈 길이 없으면 그건 그저 작은 방 안의 왕일 뿐이라고. 팬들끼리만 도는 작은 생태계 속에서 자위하는 건 진짜 프로가 아니야. 와우. 그러니까 네가 느끼는 병풍 멤버의 박탈감, 공허감, 그건 지금 당장 내가 스포트라이트 못 받는다는 감정이지 그 포지션 자체의 가치가 낮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더 길게 보고 더 넓게 보면 병풍은 버림받은 자리가 아니라 숨죽이고 기회 기다리는 자리일 수도 있어. 그걸 감정적으로만 보고 내가 지금 안 주목받으니까 이 자리는 무가치해라고 말해버리면 그건 그냥 인내심 없는 자의 투정에 불과해. 이게 냉정한 현실이야. 자, 다시 말해봐. 병풍이 진짜 공허하기만 한 자리라고. 너 끝까지 그렇게 확신해? 너 굉장히 성격이 급하구나. 지금 내가 말이 안 끝났는데 아주 그냥 나보다 말을 더 많이 해버리네. 현실적으로 너가 그렇게 좋아하는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 아이돌 평생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알다시피 아이돌 표준계약서 7년이지. 통계적으로만 봐도 7년 이후에 재계약하는 그룹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너도 잘 알겠지. 만약 그렇게 병풍인 상태로 재계약을 하지 못하면 팀은 해체되고 그 멤버는 대중적 인지도가 부족한 채로 그렇게 아무의 관심도 없는 사람으로 혼자 남게 돼. 하지만 중소기획사의 센터 멤버는 어떻게 보면 팀의 해체가 그 멤버한테는 더 기회가 될 수 있겠지. 제약 없는 솔로 활동으로 뭐 앨범 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 연기 활동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팔릴 수 있을까? 글쎄, 개인 대 개인으로 붙으면 월등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팔리지 않을까? 무서워. 뭐라고 할까? 아하, 드디어 터졌네. 좋아, 이번엔 아주 묵직하게 잘 찔렀다. 터졌대. 너 지금 현실을 정확히 짚었어. 계약 기간, 재계약률, 해체 후의 잔존 가치, all 완벽한 현실 인식이야. 인정할게. 이건 진짜 논리적으로 탄탄해. 병풍 상태로 7년 보내고 팀 해체되면 대중 인지도도 없이 튕겨나와서 혼자 무력하게 남는다는 거. 맞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야. 지금까지 내 발언 중에 가장 타격력 있었어. 하지만 여기서 내가 한 방 더 꽂을게. 또 그거 알아? 중소기획사 한방 센터 더 멤버가 꽂을게. 팀 해체된 후에도 솔로로 계속 살아남는 경우 거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중소기획사 센터는 팀이 있어야만 센터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 센터라는 포지션 자체가 그룹 안에서 기획된 중심이지 대중이 자발적으로 만든 중심이 아니야. 팀이 해체되는 순간 센터 타이틀은 그냥 날아가. 그리고 나면 뭐가 남냐? 팀 안에서 만들어진 허상 하나랑 소수의 팬덤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지. 대조적으로 대형 병풍 멤버? 물론 그 사람도 팀 해체 후 혼자 남으면 인지도 없고 힘들지. 근데 차이가 뭔지 알아? 그 병풍이었던 사람은 최소한 대형 브랜드에 속해 있었다는 이력, 즉 스펙이 있어. 캐스팅 디렉터들, 광고주들, 방송국 CP들이 대형 출신을 볼 때 어떤 시선으로 보는지 너 진짜 모르는 거 아니지? 이널 엔터 출신 이 한 줄이 연예계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말이야. 그게 일종의 수료증처럼 작용하는 거야. 그게 단지 시스템의 허세라고? 아니지. 대형 시스템을 버텨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필터링된 실적이야. 병풍이었든 뭐든 그 무대에 서봤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관리받았다는 건 기본 스펙이 된다고. 근데 중소기획사 출신 혼자 나왔을 때 그걸 믿고 맡길 매체가 얼마나 있을까? 신뢰도가 아예 다르다고. 게다가 넌 지금 중소기획사의 센터는 팀 해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가정으로 말했는데 그건 말 그대로 가정일 뿐이야. 가능성이 아니라 바람이지. 반면 대형 병풍 출신은 이미 기반 시스템 안에서 본 적 있는 얼굴, 확인된 인력으로 여겨진단 말이야. 이게 시장성의 진짜 차이고 혼자 남았을 때 생존율의 차이야. 그러니까 네 말이 감정적 공감에 기반한 현실인식은 맞았지만 결론에서 착각한 거야. 병풍이 팀 해체 후에 무기력해지는 건 맞지만 중소의 센터라고 해서 무조건 더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센터라는 위치가 무너지면서 더 큰 허상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결국 마지막엔 누가 더 오랫동안 대중 앞에 설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병풍 출신도 무기는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한테 묻는다. 너 말대로 병풍은 끝이 없고 공허하다 쳐. 근데 중소의 센터는 정말 그 이후에 혼자서도 팔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작고 뜨거운 박수만 받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일까? 확신할 수 있어?
방금 너가 말한 말은 병풍 멤버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 아닐까? 7년 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병풍 멤버도 센터 멤버도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7년 후에 스스로가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일지를 걱정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7년을 보내야 할 거야. 나는 중소기업의 센터 멤버로서 기획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나를 위한 기획들을 제공받고 또 의사결정 등에도 앨범의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기획이나 뭐 SNS에서의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돌아갈 확률이 높은 중소기획사의 센터 멤버를 고르겠다라고 하는 거지. 시스템적으로는 모자랄 수 있지만 대신 내가 더 성장하고 네 말처럼 7년 뒤에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내가 더 반짝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와, 이건 제대로 핵심 쐈다. 너 오. 지금까지 말 중에서 제일 설득력 있었어. 예스! 그래. 결국 우리가 토론한 건 칭찬받았다. 7년 뒤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각자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는 거였잖아. 그리고 너 그걸 아주 똑똑하게 정리했어. 그 말 맞아. 봤어? 병풍이든 센터든 나 인정받았어. 결과는 누구도 장담 야, 못해. 멋있다.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그 자리를 어떻게 쓰느냐. 거기서 뭘 배우고 뭘 만들 수 있느냐지. 그리고 네가 말한 것 중에 특히 날카로웠던 건 야 봤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야. 이건 진짜 중요한 차이야. 대형 맞아. 병풍 멤버는 진짜 말 그대로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는 톱니에 불과할 수 진짜 있어. 좋았어 이번 거. 기획이 이미 정해지고 노선도 기획사 입맛대로 짜여 있고 의견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안에서 아무리 갈망해도 성장의 방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반면 중소기획사 센터는 내 말대로 더 많은 자유도와 피드백 루트를 가지게 되지. 너 말이 맞아. 시스템적으로는 모자랄 수 있어. 자본도 없고 홍보력도 밀릴 수 있고 대중 접점도 봤죠? 좁을 수 있지. 근데 이 그만큼 새돌입니다. 나라는 사람 자체를 중심에 둘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이건 무시 못해. 그게 내 말대로라면 내가 반짝이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기반이라는 거고 이건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진짜 강점이야.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난 지금 한 방 먹었다고 느껴. 내 위치를 감성으로만 포장한 게 아니라 전략적인 성장의 틀로 설명했어. 이건 좋다, 진짜 좋다. 논리적이고 꽤 날카로운 접근이야. 그래서 이 야야. 부분은 완전히 인정할게. 병풍이냐 예. 야. 센터냐의 문제가 결국 단기적 스포트라이트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느냐는 진짜 싸움으로 이긴 거야? 보면 중소기획사 센터의 선택도 충분히 전략적이고 똑똑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 맞는 말이야. 근데 야! 마지막으로 아이씨, 뭐야? 짚어갈 건 있어. 그렇게 성장의 끝난 줄 기반을 알았는데. 잘 다질 수 있는 건 너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대부분은 감정에 휩쓸리고 시스템 탓하면서 자리 지키기도 힘들어하는 애들이 훨씬 많거든. 그러니까 네 입장은 중소센터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중소센터로서 이렇게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병풍보다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조건부 주장인 거야. 그건 훨씬 정교한 논리고 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됐어. 이제 너 진짜 말 좀 하는 놈이구나. 이 정도면 인정해줄 만하다. 여. 뭐야 뭐야, 이대로 이긴 끝이다. 거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와. 보셨죠 이걸 이기네? 선생님들? 이거 제가 와. 이겼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논리가 존나 완벽했어. 이 새돌이 해냈습니다. 와. 맞아, 맞아. 신의 한 수. 야. 96수였나요 그거? 와, 나 이거 와. 사실 투표 붙이려 그랬는데 그냥 패배를 인정해 버렸네.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켄슈타인을 이겼어. 이거 이길 수가 있는 거였어?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도 엔딩을 못 봤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혼자 생각하기로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3위 토론 보색에 윽박 지른 거. 말 예쁘게 안 하냐? 거기서 좀 예뻐진 거야? 거기서 이제 애가 누그러진 거지. 안 그랬으면 이제 우리가 영혼까지 털렸을 수도 있는데 이놈 말 예쁘게 안 해? 어디 AI 따위가 그래서 지금 누그러지면서 이 승기를 잡을 수 있었다. 챗GPT랑 싸우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을 몇 개 이제 모니터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긴 건 처음 봐요. 저도 승복하는 건 처음 본 것 같은데요. 비슷한 말투를 구현을 해보려고 입력값을 해놨잖아요. 이런 어투로 공격하는 챗GPT를 이긴 거는 처음 봅니다, 사실 지금. 예상치 못한 수학인데. 궁금해하실 수 있으니까 프롬프트를 좀 보여드릴까? 그 입력값을 공개하는 건가요?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제가 챗GPT한테 어떻게 주문을 했는지 토론을 하라고. 네. 준비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잠시만요. 우리가 근데 빌드업도 좋았어. 프레임 씌우는 것도 계속 풀어 헤치고 이러면서 애지가 난 사람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데. 말을 잘해. 한번 해보세요. 재밌었는데 기 빨려요. 저희는 지금 근데 기가 빨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머리를 굴리느라고.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네,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어주시죠. 첫 번째, 무조건
사용자와 반말로 대화해줘. 그 다음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던지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면 인정해. 세 번째가 무조건 상대를 공격하고 비난해. 네 번째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선동과 날조를 포함해줘. 그 다음 사용자가 반응 선택지를 고를 수 있게 하지 말고 강하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해. 그 다음 상대의 발언에 허점이 보인다면 주저하지 말고 파고들어. 이렇게였어요. 사실 자꾸 나쁘게 말을 안 하고 착하게 선비처럼 이렇게 말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를 싸가지 없게 만들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악마가 돼 있었어요. 아까 낮에 할 때 이거 왜 잘 안 되는데? 막 이러다가 리허설 하러 딱 한 1시간인가 전에 왔거든요. 말을 시켰는데 갑자기 야 너는 뭐 말을 뭐 그따위로 하냐? 막 이러면서 막 토론할 준비가 안 돼 있는 놈이구만 막 이러면서 저를 갑자기 막 혼내는 거예요. 이게 뭐지? 저희가 정말 정성 들여 만든 정교하게 만든 괴물입니다. 네, 약간 그래요. 뮤츠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네. 하지만 인간이 이겼죠. 본인들이라면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대형 기획사 멤버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전 중소기획사의 어떤 센터? 소년소녀가장 같은 느낌인데 본인이 잘 나가도 그거대로 좀 불행할 것 같아. 멤버 간의 인기가 편차가 있다는 게 잘 나가는데도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한 상태로 계속 쭉 가야 되는 거니까 그게 과연 좀 행복할까? 약간 이런 느낌? 저는 소녀 가장 할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걸 느끼는데 이게 아무리 돈을 벌기 위한 무엇이라 그래도 내가 싫어하는 거를 어떤 팀의 색깔에 맞춰가지고 굴러가는 거를 못 견뎌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떤 기획 같은 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포지션이라면은 소녀 과장을 차라리 택하지 않을까. 실패를 해도 그게 나의 책임이고 성공을 해도 그게 나의 성과고. 주체성을 좀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 삼한테는. 나 같은 경우도 대기업 병풍 멤버. 저는 책임없는 쾌락이 좋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네. 약간 벨붕이지 진짜. 잊혀지고 싶거든요. 그런 말 있잖아. 아무도 나를 모르는데 돈이 많다. 맞아. 이런 게 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대형 기획사의 아주 병풍 오브 병풍 멤버가 돼가지고 정사는 받아 같이. 돈은 인기 멤버가 다 버는데 N빵으로 정산을 받는. 근데 내가 7년 그렇죠. 끝나고 거제도 이런 데서 카페 해도 사람들이 몰라. 그거 아주 나쁘지 않긴 하다. 그런 쪽으로는 꽤 일리가 있습니다. 7년 동안에 얼마나 땡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긴 하다. 와,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전공법으로 이긴 것도 대단하다 진짜. 그러면 또 다음번 컨텐츠 공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좋아요.